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그곳으로 떠난다. 예측 불가 총선 격전지. 네, 이번 선거에서 세대 교체를 내세우는 후보들의 눈이 띄고요. 특히 여성과 청년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각 당의 입장이 있었습니다만은 뚜껑을 열어보고 나니 사실은 그러지 않아서 말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동대문 지역구는 이 관록과 패기의 대결로 지금 주목을 끌고 있고요. 특히 30대 젊은 패기로 도전장을 낸 청년 후보 장경태 후보가 바람을 일으키고 있답니다. 자, 후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대문을 국회의원 후보 장경태입니다. 네, 장경태 후보 지금 죄송하지만 몇 살이십니까? 저 38살입니다. 아, 역시 청년 후보죠. 청년 후보는 네. 보통 45살까지를 기준으로 하죠? 정당 기준으로는 만 4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젊은 청년 후보네요. 네, 자, 선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사실은 그 동네 터줏대가 민병두 의원하고 서로 간에 좀 표 나눠먹기 경쟁을 했었다 이런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서로 민병두 의원님께서 저를 또 지지 선언을 해주시면서 많이 지금 결집하고 있습니다. 네, 사전투표 바로 하루 전에 민병두 후보가 나는 장경태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그만두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원래 처음에 나올 때도 만약에 선거운동 해봐가지고 장경태 후보보다 밀리면 본인이 물러서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약속을 지킨 겁니다. 네. 별로 고마워하지 않네요. 아니요, 사실 아무래도 지금 표가 갈리는 어떤 주민들의 우려라든지 또 민주당의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단일화를 해야 된다. 네. 이런 지지자들의 응원도 있었고요. 또 당원 간에 어찌됐건 이 선거가 그 끝판까지 가면 이 어떤 당원이나 지지자들 사이에서의 내상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네. 민병두 의원님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당 출신이기도 하고 또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많이 기여하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단일화 이건 지지 선언이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장 후보가 그동안 이제 민주당 내에서 청년위원회 위원장 활동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느꼈던 이 청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당의 정책이라든가 문제점 이런 것들을 얘기를 사실은 그동안에 하고 싶었는데 이게 정치 신문이다 보니까 그런 말을 알릴 기회가 별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코로나19 사태로 또 인지도나 이런 면에서 조금 힘든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본인의 하고 싶은 말을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자, 청년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네, 일단 청년에게 당면한 가장 문제 해결의 핵심은 정치라는 부분인데요. 결국 이 정치를 통해서 청년 문제 해결권이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많은 청년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또 정부 정책이나 예산 과정에서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좀 겉으로 저희가 청년 참여 정도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떤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또 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 정당에서 정치 참여에 관련된 확대하는 과정 그리고 청년 후보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해야 된다. 좀 이번에 저도 총선기획단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등록비라든지 경선 비용 그리고 청년 콘텐츠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단 등을 만들어서 활동할 것을 제안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채택되었는데요. 아직까지 청년 후보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길이 참 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선거에 참여하려면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돈 마련하는 것부터 좀 어렵더라. 그리고 또 이 청년을 위한 컨텐츠를 개발하고 이거를 구체화시키는 정책 역량을 좀 집중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더 잘해보겠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지역구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서울 동대문을 지역구 본인하고 어떤 인연이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전남 순천 출신인데요. 네. 처음으로 이제 서울을 올라와서 서울 생활을 시작했던 곳이 동대문이기도 하고요. 또 지역에 있는 위치한 서울시립대학교를 제가 졸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약간 제2의 고향 같은 곳이기 때문에 가장 애정이 많은 동네이기도 합니다. 또
20년이 이제 지나고 나서 다시 우리 지역 동대문을 살펴보면 또 아무래도 정체돼 있다는 이미지와 그런 여론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젊은 상상력과 추진력으로 동대문의 발전을 좀 이뤘으면 좋겠다, 이런 주민들의 많은 부탁과 요청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관록의 이해훈 후보하고 좀 경쟁을 하게 됐고,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소속의 민병두 후보하고 사실 정말 센 사람들하고 붙어서 오히려 본인이 좀 체급을 올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했습니다. 그동안에 선거운동하면서 뭐가 가장 힘들고 어떤 점이 가장 본인의 장점이던가요? 일단은 동대문구 주민들께서 이제 지역 변화에 대한 열망, 그리고 새 인물에 대한 기대를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네. 저 아무래도 그 기준에 제가 잘 할 수 있도록 그걸 또 잘 설명드리고 또 잘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또 이 두 분이 합쳐서 그 두 분 다 3선의 국회 상임위원장이시기 때문에 확실히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좀 저희가 좀 위축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선거를 잘하시는 분들이구나. 저도 많이 또 배우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또 차근차근 또 매듭을 풀다 보니까 또 우리 든든한 또 민주당과 또 당원 지지자들의 도움도 있었고요. 또 전국 각지에서 제가 그동안 어렵게 정치활동을 했던 것에 대한 또 여러 지인 소개 등의 응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이렇게 좀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목소리가 들어보니까는 좀 쉬었네요. 옛날 초창기보다 엄청나게 지금 힘들다, 이런 걸 반증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난주에 그 무소속 민병두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장경태 후보의 승리를 돕겠다, 이렇게 지지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네. 지지선언한 이후에 뭐가 달라졌습니까? 좀 나아졌습니까? 아무래도 사퇴 전 같은 경우는 주민들께서 정말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 지역에서의 또 이 숨어있는 샤이버스의 막판 변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고요. 당원들 간에 지지자 간에 조금의 이런, 사실 서로가 분명히 화합하고 또 힘을 함께 모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 굳이 그렇게 경쟁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퇴 결단을 또 민병두 의원님께서 해주신 이후에는 결집력이 확실히 높아졌다는 걸 느낍니다. 정말. 그래서 저희 민병두 의원님의 목까지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 그리고 또 그만큼 많은 지지와 응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러더라고요. 민 후보 지지자들이 민주당의 장경태 후보한테 표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래통합당 이해훈 후보한테 좀 더 표를 주는 성향으로 가더라. 왜냐 하면 좀 민병두 후보 자체가 중도 성향이고 정권에 대한 심판론을 조금 펼쳐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민병두 의원님 지지자 상당수가 민주당 지지자시기도 했고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원래는. 네. 또 민병두 의원님께서 어찌되건 민병두 의원님을 정말 이 1, 2당 싸움의 양당의 후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병두 의원님을 지지하셨던 분들은 정말 개인의 어떤 지지도가, 지지 성향이 높으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병두 의원님의 어떤 뜻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해주시고 그 결단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동참을 해주고 계세요, 실제로도. 그래서 정말 그런 과정이 하나가 있고, 또 코로나19 과정에서 정말 잘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우리 문재인 정권에 대한 어떤 지지는 민병두 의원님의 지지자들 대부분에서 나타났던 성향입니다. 그리고 또 발목 잡히기 급급하다, 미통당이, 이런 의견들은 민병두 의원님의 지지자 또한 대부분에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거의 전부 저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경쟁자인 미래통합당 이해훈 후보하고 평가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훈 후보는 어떤 상대입니까? 본인에게 있어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3선의 국회 상임위원장까지 하신 대단히 능력 있는 분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좀 올드한 관점을 갖고 계세요. 재개발 펼친다든지 경제론이라든지. 그래서 동대문을에 정말 적합한 후보는 젊고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데 좀 더 적임자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동대문의 변화를 위해서 젊은 감각과 시대 변화에 민감함을 가져야 하는 후보, 또 가지고 있는 후보가 또 장경태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가 새로운 시각과 다양한 가치관을 더 많이 수용해서
보다 넓은 국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저는 아무래도 이혜훈 후보보다는 제가 더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도 그 동네하고 인연이 있습니다. 전농여자중학교라고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어요. 거기 나왔는데 저희가 다닐 때는요. 한반이 아니라 한 학년에 19반까지 있었어요. 70몇 명이. 와, 엄청나게 콩나물 시루 학교를 다녔었는데 그 학교가 바로 시립대학교 뒤에 있어요.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본인이 만약에 당선이 되면 그 낙후되었던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하게 할 수 있을지 또 고등학교가 거기 부족하거든요. 그런 거는 좀 잘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정책은 특히나 이 정부와 저 혼자 이 정책을 추진하는 게 아닌데요. 정부와 서울시와 동대문구와 가장 또 협조를 잘할 수 있는 후보는 저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이 더불어민주당 이 모든 당원 또 많은 지지자분들이 또 국민과 함께 또 주민과 함께 원팀 팀플레이를 이뤄서 제가 열심히 잘 소통하고 또 잘 열심히 뛰는 일꾼이 되어서 그 방금 말씀하신 고등학교 낙후되어 있는 부분들을 잘 추진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본인이 당선될 것 같아요? 최선을 끝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주말에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그렇고, 범진보 합치면 180석 넘을 거다. 또 이해찬 대표도 일당은 우리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조금 이거 여당이 너무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것도 아닌데 오만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이런 평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제 선거 막판이 되면 대부분 이제 유권자들께서는 지지정당, 선택정당을 선택하시게 될 텐데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인 지지자들께서 더 열심히 투표장으로 나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더 겸손하게 분명히 많은 유권자들께서 아직도 단 1%라도 지지정당, 지지후보를 정하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라도 저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끝으로 남은 총선 기간 이틀밖에 안 남았지만 어떻게 임하실 건지 각오 그리고 동대문을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앞으로 선거운동 해왔던 것처럼 더 주민 한 분 한 분과 만나서 제가 더 편하게 또 낮게 눈을 맞추고 대화 나누면서 만나갈 예정이고요. 특히나 이번 총선 같은 경우는 정말 촛불개혁의 완수, 그리고 코로나 위기 극복,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국제 운영, 또 일하는 국회, 매우 중요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미래와 또 현재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정말 어떤 정당을 지지하시든 꼭 어떤 후보를 지지하시든 정말 꼭 투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 제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을 후보랑 얘기 나눴는데요. 여기 지금 상대 후보인 이혜훈 후보에게도 저희가 인터뷰 요청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